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 아침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변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の移送ポンプと、海水ポンプの、組み合わせの方の試験等を行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인근 댐에서 끌어온 일반 민물과 바닷물을 섞은 뒤 해저 터널을 통해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시운전인 만큼 진짜 오염수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2주일 동안의 시운전을 마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며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시운전을 앞두고 후쿠시마는 물론 인접지역 어민들과도 면담에 나섰던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これまで何度も申し上げてきた通り、我々は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は断固反対であります。あとはこれが30年、40年続く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の50年、100年先に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いわけであって。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일본 정부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판매 지원과 선박 연료비 등 8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 기금을 내걸고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어민들은 대를 이어온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검증 없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면서 안전 기준에 맞춰 처리한 오염수는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 받으셨습니까? 사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절차는 실제 오염수 방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고 국제사회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촉구한다는 입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기준에 맞춰 처리한다면 오염수를 직접 마실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비난했고 정부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같은 시간 국회 밖에선 어민 등 2천여 명이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출 대신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언론특보가 과거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재계가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었다. 또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안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송 정책을 관장할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지 선언을 하고 지난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극우 보수 성향의 채널입니다. 당시 이 특보는 자신의 책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수를 떠받쳤던 몇 개의 그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어쨌든 밉든 굽든 보수 언론. 그 다음이 바로 재계. 전경련 기업.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본다며 구독자 늘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고 당시 언론 상황에 대해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상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건 저 보수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저 지상파 방송 안 보니까 신의 한 수보지. 기초적인 균형 감각마저 상실해 심각한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균형 감각은커녕 언론의 기본 사명을 부정하며 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동관 특보는 절대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물망에 오른 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발표가 나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인데 언론관과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한 검증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방탄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의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범죄 혐의자로 추가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130여 명 찬성에 140여 명 반대로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출석 의원과 정의당 등을 합쳐도 민주당 의원 140명 이상이 반대 혹은 기권 등 동정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최근 국회 사무처와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경의 수사 강도가 세진 것과 한동훈 장관의 직접적인 압박 때문에 표심이 바뀐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19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방탄정당이라는 낙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혁신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